양곤 도시개발위원회는 양곤 국제공항 국제선 확장 공사 사업을 착공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에어러드롬은 2023년 말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4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며 1단계 지하 주차장과 휴게실, 2단계 국제선, 3단계 국제 출입국 건물, 4단계 국제선, 입국 건물 확장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 24일 미얀마 전기차 수입운영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자동차 40대가 도착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전기차산업발전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전기차 수입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은 왓다지 드라이포트를 방문하여 실제 선적된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얀마의 전기차 수입 활성화 발표 이후 26개의 업체가 수입 및 유통 허가를 받았으며 친드윈 샨 컨스트럭션 30대, NPK 모터에서 10대를 수입 진행하면서 첫 번째 선적으로 중국산 차량들이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수입된 전기차의 절반은 택시로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며 친드윈 샨 컨스트럭션은 양곤 국제공항에서 10대, NPK 모터는 네피도 따삐곤 시장에서 10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얀마는 2023년 한 해 동안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 기간을 정하고 지난 1월 20일 국가관리위원회 에너지부 산하 석유제품규제위원회는 양곤 만달레이 고속도로 구간과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에 있는 일부 주유소를 대상으로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총 38개 주유소에 수입 전기차용 60kW 충전기 설치를 진행하기 위해 지정업체인 그랜드 시리우스로 구매 문의를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지정업체는 국가관리위원회 산업부로부터 수입 설치 사업을 허가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2023년 1월 23일 바고지역 다웅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윈민 전 대통령의 부인이 면회를 갔으나 거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음날 교도국은 보안을 강화하고 교도소 외곽에는 드론 차단 시스템까지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교도소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14일 윈민 대통령은 이곳에 수감되어 교도관 5명, 미얀마 특수경찰청 직원 2명, 무장경찰관 5명이 경비를 삼엄하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관리위원회는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민 전 대통령은 형법 505 자연재해관리법 25항, 형법 130A항에 의거하여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 연루 혐의에 헬기 구매와 관련된 부정부패 혐의 5건에 대해 총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정당등록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2010년 이전 법안 발효가 되기 전에 등록한 정당은 60일 이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에 재등록을 해야 하며 이후에는 정당 해산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구 수준의 정당은 등록 후 90일 이내 최소 당원 10만 명을 확보하고 국영은행인 미얀마 이코노믹뱅크에 최소 자금 1억 잣을 예치해야 하며 6개월 이내 330개 타운십의 절반 이상 지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 지역 수준의 소규모 정당은 90일 이내 최소 당원 1000명을 확보하고 최소 자금 1000만 잣을 예치해야 하며 6개월 이내 최소 지부 5개를 운영해야 합니다. 이전 법안을 보면 지부 운영 또는 최소 자금에 대한 조건은 없었으며 전국구 정당은 등록 후 90일 이내 최소 당원 1000명을 확보하고 주 지역구 소규모 정당은 최소 당원 500명만 확보하면 되었습니다. 연방 상원 및 하원 의회 의석 확보를 하기 위해선 선거구의 절반 이상 출마를 해야 합니다. 주 지역 의회 의석 확보를 위해선 선거구에서 하나 이상 출마를 해야 합니다. 최소 3개의 선거구에서 출마를 해야 했던 이전 조건보다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앞으로 해당 정당은 해산되게 됩니다. 다른 개정 법안을 보면 불교, 기독교, 힌두교 지도자는 선거 투표를 금지했던 이전 법안에서 무슬림 지도자까지 확대를 하였습니다. 수감자는 정당 가입도 안 되고 기존 당원이라도 제명해야 합니다.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저항 세력의 인물도 정당 결성 또는 출마를 할 수 없게 차단하였습니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정당으로는 NLD당으로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이 수감 중이라 당에서 제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1월 26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미얀마 양귀비 재배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6년간 미얀마 양귀비 재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22년부터 급증하였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위성사진과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2021년 2에서 4% 정도 증가세를 보였다가 2022년 미얀마 양귀비 재배 농지가 33% 증가하였으며 예상 수확량이 88%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 양귀비 재배 지역 증가율을 보면 샨주 39%, 친주 14%, 꺼야주 11%, 꺼친주 3%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지역 대표 예레미 더글러스는
2021년 2월 이후 경제 및 정권 혼란으로 인해 샨주 북부 및 국경 인근에서 교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농민들은 결국 양귀비 재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지만, 언급한 지역이 치안은 불안해져 마약 거래상들이 활개를 치는 결과로 갈 수 있지만 교전이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보고서에는 언급되진 않았지만 다른 원인으로는 샨주 농민들이 중국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양귀비 재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투자회사 행정국 디카는 2022년 내에 온라인 등록 시스템 마이코를 통해 신규 업체 11,618개가 등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등록 업체는 1월 1,077개, 2월 1,025개, 3월 1,050개, 4월 960개, 5월 1,211개, 6월 1,120개, 7월 910개, 8월 921개, 9월 608개, 10월 1,010개, 11월 807개, 12월 919개라고 합니다. 연도별 등록 업체 수는 2018년 8,506개, 2019년 17,380개, 2020년 15,080개, 2021년 8,011개를 기록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일부터 미얀마 기업법에 따라 미얀마 모든 업체는 온라인 사업자 등록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애뉴얼 리턴 미갱신 업체들을 대상으로 폐업 정리를 진행함과 동시에 신규 사업자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등록 업체 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곤지역교통위원회 YRTC는 양곤 택시 옆면에 부착되는 차량 등록증 번호가 타운십별로 구분되어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택시 등록 스티커는 양곤 지역 4개 구역 북부, 남부, 동부, 서부로 구분되어 발급되었습니다. YRTC는 양곤 택시 등록증이 등록된 택시는 약 6만 대로 보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의 안전한 서비스를 위해 등록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9일 양곤도시개발위원회는 양곤 페트럴에 대한 주유소 부지 60년 토지 임대 계약을 취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당시 양곤주지사 표민대인이 5개 타운십의 주유소 개소를 위한 부지 임대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평방피트당 2,000잣에서 4,800잣으로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시세보다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양곤주정부에서는 유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임대료를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5일 양곤지역투자위원회 1익은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 투자 사업 9개와 내국인 투자 사업 1개를 승인하였다고 합니다. 투자 분야를 보면 태양광 발전 사업, 해바라기유 및 땅 공유 생산, 야자유 정제 생산, 인쇄 및 염색업체, 전기제품 제조 및 절단, CMP 신발 제조업이라고 합니다. 이 중 5개 투자 업체에서 1,000만 달러와 60억 자 규모의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4개 해외 업체 사업에서 4,3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25일 미얀마 상공회의소 회장은 태국 경제인협회 회장과 까시콘 은행 대표단을 접견하였습니다. 접견에서 미얀마 태국 무역 및 투자 촉진 방안, 미얀마 태국 국경 무역 바트잣 양국 통화 결제 절차 완화, 수입 허가 절차 완화 방안, 태국 업체 투자 진출 시 미얀마 투자위원회 승인 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인바운드 보험 가입 때문에 입국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장은 내국인 투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에어러드롬 컴퍼니 리미티드는 2022년 동안 양곤 국제공항에는 33,750편을 통해 총 214만 9,202명이 출입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양곤 국제공항 출입국 현황을 보면 2만 991편을 통해 72만 3,540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약 3만 편가량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출입국 승객은 약 200만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월별 현황을 봐도 1월 출입국 현황은 2,703편을 통해 13만 3,483명을 기록하였으나 12월 3,388편을 통해 27만 5,658명을 기록하며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영주권 중앙위원회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이민부 연방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현재 영주권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15년 1월 29일부터 4가지 종류의 영주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 1월 26일 현재 745명의 영주권 신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주권 종류를 보면 전문가, 미얀마 투자자, 해외 국적을 취득한 미얀마인, 미얀마 시민권자와 혈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 나누어 발행이 됩니다.
이 중 영주권 가족까지 포함하여 총 669명이 영주권 승인이 되었고 7명이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48명은 코로나19로 인해 미얀마 입국이 힘들어 인터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지난 1월 19일 회의에서 20명에 대해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영주권 제도는 국가 발전과 함께 외화 소득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영주권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국익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주권 신청자 20명에 대한 인적사항 검토와 업무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세계은행은 미얀마 경제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며 미얀마 성장률을 3%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당 GDP는 이번 회계연도에 13%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인플레이션 2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국가관리위원회의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한 통화정책에 의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재정 적자는 2022년 대비 GDP의 4.7%를 기록하며 2021년 회계연도 9.2%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재정 적자의 감소 원인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총 지출의 8.5%를 차지하는 교육 부문과 공중보건 부문의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공부채는 GDP의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은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농업과 제조업의 침체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국가관리위원회가 계획한 선거로 인해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경고하기도 하였습니다.